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를 아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한 8회 정도 사주 관련해서 찍었습니다. 저를 아시겠나 이제 오랜만이시라는 게 제가 찍은 이후로 지금 몇 달 만이신가요? 진짜 너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퇴근 무렵이고 휴가철이라 한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한번 찍고 그동안 조금 바빠가지고 못 찍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분위기를 좀 내서 자격사 시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격사 시험 빨리 붙는 방법, 자격사 시험은 어떻게 붙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법무사하고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법무사 자격증은 한 이제 2년 반 정도, 2년 한 3개월? 2년 3개월 만에 땄고, 그 다음에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건 한 5개월 정도 만에 땄는데, 중개사 자격증 한 19회니까 지금 한 거의 10년, 20년 된 것 같아요. 물론 장롱 면허입니다. 그리고 법무사 자격증은 지금 법무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법무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제 비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지금 또 공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비결과 그 다음에 사주에 어떤 구성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도 기출문제, 둘째도 기출문제, 셋째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냥 다시 보자 기출문제, 또 보자 기출문제, 최신 판례 다시 보자 기출문제 다시, 이거는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기출문제 중심을 하는 거 누가 모르나 하는데 특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처음부터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출문제 중시 안 여기고 그냥 뭐 소론부터 총설부터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느 파트에서 많이 나왔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자,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참고 삼아 제가 이제 책 3권을 이제 가져왔는데, 1차 과목에 가장 제가 주력 삼았던 책입니다. 민사집행법.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야 돼요. 이게 2차의 민사소송법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실무에서도 많이 중요해요. 법무사 되고 나서도 이게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자기 신의 주력 과목을 따질 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안 갖고 왔는데 공탁법도 마찬가지예요. 민사집행법하고 공탁법이 제일 자기 주력 과목을 하라. 웬만한 분들이 맞아요. 그리고 이건 공부한 대로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걸 어려워하시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어렵나? 공부하시면 별로 안 어려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민사집행법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이게 암기 과목이거든요. 그야말로 이게 집행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딸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죠. 오히려 상법이나 헌법은 더 어렵고, 또 상법이나 헌법이 잘못 나오잖아, 폭망할 수가 있어요. 핀트를 잘못 받으면. 이건 근데 정직하게 공부한 만큼 나오거든요. 특히 공탁법하고. 그래서 1차 과목에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을 좀 주력 과목으로 사기를 바라고. 잠깐만요. 공탁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잠깐만요. 공탁법, 이 공탁법과 민사집행법,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탁법과 이제 민사집행법을 하고, 2차 과목은 저희 최애템. 이게 이제 2차부터에 붙는 거니까. 자, 이 민사소송법인데, 이거 제가 이걸 제가 지금 몇 번을 회독했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옛날 10년 책이거든요. 10년 됐는데,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거 커피 자국 있는 거? 뭐 보리차 자국이지, 커피 자국이. 그리고 이거 포스트잇이면 뭐면 이거 보세요, 이거 10년도 넘은 책인데, 이거 한 3, 40번? 한 5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회독을. 그렇게 해서 이게 보시면, 여기 파란불, 이게 다 요령이 있어요. 이게 아무렇게나 막 형광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몇 회독을 보기 때문에 형광펜을 신중을 구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형광펜도 따로 있기 때문에, 처음엔 연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진하게 점점 가셔야지, 처음부터 노란 형광펜 하시면 안 돼요. 형광펜 하실 때 항상 신중을 위해서 이게 과연 형광펜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를 따져가지고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형광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눈의 피로도를 위해서 이제 녹색으로 많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형광펜을 하고, 이제 노란 것과 녹색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구분해서, 또 이거 보세요. 보시나요? 이게 또 다른 거예요. 막 나름대로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한 번에 볼 때 내가 했던 내용대로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제 나름대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별표도 있고 뭐 형광펜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요거를 나중에 이제 마지막 회에 이제 회독을 할 때 이거를 몇 시간에 보냐면 5시간에 봅니다. 마지막 회에 이제 2차 공부하러 이제 2차 시험 보러 가잖아요. 이거 5시간 정도, 3, 4시간, 5시간 정도면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제가 시험을 붙을 수 있다 없다의 그 어떤 기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에 누가 요약을 잘하나, 누가 간단히 만드냐의 싸움이에요. 나중에 최대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싸움에서 이겨야 나중에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승리?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가장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 볼게요. 처음부터 여기 보면 항상 총설이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 머릿말 있고 뭐 개설, 총설 이런 거 있거든요. 뭐 민사소송, 총론 이런 거 보나요? 그냥 가감히 넘기시는 거예요. 총론, 뭐 관할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서부터 중요해? 당사자부터 약간 중요해지거든요. 법무사들은 특히 당사자부터 중요하고,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은 거 변론은 또 우리가 변론 하나요? 법무사들 안 해요. 변론 나가지 않죠. 그럼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에요. 우리 법무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변론 기일 때 변론 준비 절차 뭐 이런 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증거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볼게요. 이제 서증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중요한 이제 사건이 발생해요. 어디서부터? 이제 총소에서 소송 종료일 때가 이제 법무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판령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하면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파트가 나올 때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중요하다는 총설과 서설 이런 데는 과감히 넘기시고, 이제 뭐 학원에서 다 알려주니까 가장 중요한 파트인 부분만 디립다 파야 돼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디립다. 아까 그런 식으로 중요하고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외우고 암기하고 여러 번 반복하고 최신 판례까지 싹 다 발라먹어야 돼요. 그런 파트가 있어요. 특히 뭐 당사자라든지 기판력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제가 오래돼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하다는 거 다 학원에서 알려주니까 그런 중요한 거는 대충 넘기지 마시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출문제는 싸그리 발라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소설부터 총설로 가지 않고 그냥 중요한 파트별로 어떤 그 단원별로 디립다 공부를 깊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회독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순서대로. 그렇게 가지만 거꾸로 가보세요. 거꾸로 가면은 훨씬 회독이 빨라져요. 뒤로부터 가면은. 그것도 요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거꾸로 가는 식의 어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진도를 마구잡이로 제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별로 먼저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약을 누가 먼저 빨리빨리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은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민사소송을 좀 점수를 좀 높게 받았거든요. 민사소송 점수를 높게 받으니까 여기서 한 거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상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이제 주력 과목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2년 만에 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주력 과목이 없는, 제가 또 비법대생이고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아줌마가 그냥 가가지고 공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한도 내에서 가장 관심 있는 과목을 주력 과목으로 하는데, 가장 만만한 과목이 1차 과목에서 민사집행법이고 공탁법이고 2차 과목에서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나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각자 학원에서 중요하다고 이제 학원이나 동영상을 볼 텐데, 거기서 중요하다고 반드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과목은 그냥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만 하신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붙을 수 있냐 안 붙을 수 있냐의 그 어떤 가름은 과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냐에 없냐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거꾸로 한번 진도를 처음부터 갔다가 거꾸로 가고 진도를 파괴해라. 앞부터 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중요한 파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학원 진도보다는 좀 빨라야 돼요. 내가 항상 학원 진도보다 먼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원 진도보다 항상 먼저 가 있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하게 예습을 하고 가야 되겠죠. 예습을 하고 학원 당일 동영상을 볼 때는 그게 복습이 될 수 있도록 들었던 거를 다 복습할 수 있도록, 우리 공부할 때 다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집에
또 와서 복습할 때는 또 다시 복습하고 그럼 3번이 되잖아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4, 50번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공부할 때 진짜 3시간 정도면은 이걸 다 봤다고요. 3, 4시간 정도면은. 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신감이 붙으면서 아, 내가 혹시 이번 해에 붙을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와요. 그때 감이 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는. 그때 우리 그 기생충에서 그러지 않았나요? 시험은 기세다 그랬죠. 기세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가 자신감이 붙잖아요. 나를 믿고 자신감이 붙으면은 이거를 한 번 다 볼 수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사 또 그렇게 자신감이 없다 하더라도 또 시험장에 가시면 쫄지 마시고 그 모르는 채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부는 그렇게 돼요. 공부는 할 때 한방눈처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기판력 공부를 하면 그날을 다 뽀갤 수 있도록 그날 그냥 이틀 만에 다 한다는 생각으로 10시간씩 11시간 그것만 빼야 돼. 빠져야 돼. 왜냐하면 공부에도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이제 다시 또 내일 또 2시간 하고 다음날 또 2시간을 하기 위해서 이걸 또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예비 시간 30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그 파트를 전부 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날에 완전히 뽀갤 수 있으면 이틀 만에 기판력을 다 진도를 마무리하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고 연계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자 대위 소송이면 채권자 대위에 대해서 그날 하루 그냥 다 할애했어요. 모든 판례의 뭐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사자 공부했으면 당사자에 대해서 당사자 적격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날 하루 다 공부했어요. 그런 식으로 파트별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이틀에 걸쳐서 오래 걸리면 3일에 걸쳐서라도 끝까지 그 부분만 드립답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공부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공부해서 시험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 이제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나왔어. 너 이제 잘 만났다고서 이제 딱딱 하고서 제가 이제 그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게 좀 중원부원이 됐는데 그 이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10년 전 일이지만 이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떨리거든요. 막 방송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머리에 손 올려. 근데 머리에 손 이렇게 딱 손 올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밑에 다 보는 거예요. 뭘 손을 올리기는 막 열심히 보죠. 막 여기저기 막 끝까지 봐요. 끝까지 보면서 시험 건들지 마세요. 이래도 막 슬쩍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손 올리는데 옆에 이제 그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볼 때 이것도 얘기해야 돼. 너무 길어지는데 괜찮아. 맥락을 이해해야 돼. 시험의 그 출제자의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맥락을 이해 못 해가지고 제가 형사소송을 굉장히 동차 때는 되게 잘 봤는데 1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동차 때보다 그 2달 공부할 때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1년 동안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시험의 그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잖아요. 뭔 문제를 뭐에 대한 문제 대부분 사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날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사소송이 다행히 50문제 형법하고 형사소송이 50점 배분이 됐기 때문에 형법에서 점수가 많이 났기 때문에 겨우 과락을 면해가지고 이제 붙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민사소송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사소송에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 민사소송 과목에서 자기가 주력 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혹시 모를 주력 과목에서 아주 초고득점을 받아야 돼요. 형사소송 때 나는 과락이 될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형사소송에서 문제의 어떤 맥락을 이해 못하는 바람에 완전히 진짜 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남의 다리에 긁다가 왔거든요. 막 적기만 했어요. 조문만 적어가지고 뭐 5점이라도 받으려고. 그래서 조문 받을 때 최하점 받았죠. 겨우 과락만 할 정도로 받았는데 민사소송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기판력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이제 기판력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판력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중적으로 공부했다고. 3일, 4일, 5일 그리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1년 내내 그걸 했는데 기판력이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판례, 최신 판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시험이 기판력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사례로 나오거든. 그럼 이게 기판력에 대한 문제인지 똥 문제인지 된장 문제인지 하나도 모르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기판력의 문제인 걸 알았죠. 이제 별도 어떤 후유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기판력에 대한 문제라는 걸 이제 감지를 하고서 이제 너가 잘 만났다 이렇게 손 딱 털고 이제 딱 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복붙을 한 거죠. 공부한 내용을. 기팔력이. 왜 이제 나는 3시간씩, 4시간씩 갈고 닦았는데, 이제서 이제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기팔력의 어떤 그, 조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쫙 나오고, 그 다음에 판례, 추신 판례, 사안의 경우 해가지고 쫙 나와가지고 점수를 굉장히 고득점을 맞았었거든요.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그게 하나 나를 살린 거예요. 거의 법무사 시험 그것 때문에 붙은 것 같아요. 그 과언이 아니에요. 1차 때는 겨우 과락면, 저 이제 제가 2년 공부했지만 1차 때는 과락면에 만에서 겨우 붙었다 치지만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더 했죠. 2차 때는 이제 다시 이제 2차 공부하느라고 막 주관식이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2차 때 공부할 때는 뭘로 공부했냐면 그거 하나로 그냥 먹고 산 거예요. 기팔력의 주관적법. 그거 아니었으면 붙었을까 싶어요. 다 별로 점수가 그저 그랬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고득점 된 점수가 있어야 돼요. 시험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득점 된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민사소송이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대부분 고득점을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진짜 발라먹을 정도로 여러 번 봐야 된다. 여러 번 봐야 되고 여러 번 보려면은 중요한 거는 다 빼버려야 된다. 중요한 건 다 빼버리고 판례 위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출문제에서 어디서 나오냐를 보고 또 나온단 말이야.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최신 판례 기준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반드시 승산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1차 과목은 이제 민사집행도 그 민사집행은 정말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돼요. 진짜 기출문제 1번이 왜 틀렸는지 그 밑에 해설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문하고 따져가면서 외우면은 민사집행법은 그렇게 제가 머리가 막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머리가 좋지도 않고 법대생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보면은 좀 약간 요령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요령 있는 걸로 그냥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사집행법하고 공탁법 이런 데서 점수를 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법 어려워요. 헌법 이거는 실체법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차법에서 죄송합니다. 절차법에서 따야 되거든요. 점수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도 우리가 실무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딸 수 있는 우리가 살 길은 민사집행법과 공탁법이다. 2차는 민사소송법이다. 그리고 형법하고 형사소송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데 제 해 때는 불이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못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잘 조절해서 자기의 주력 과목을 반드시 살려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제가 법무사 공부를 하면서 이제 혹시 이제 지금이 8월이니까 법무사 시험을 이제 10월인가요? 10월인가?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나요. 10월달인 걸로 기억나는데 여름에 지금 한창 2차 공부하느라고 막 더워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10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10월달이면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법무사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속속들이 나오시는데 나중에 이제 법무사가 됐어 좋은 점 이건 좀 이따 올리더라도 법무사 시험 공부할 때 처음 준비할 때 저는 4월에 시작했거든요. 한창 지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 무슨 공동저당 나올 때 들어갔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붙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붙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을 다하시고 만약에 다음 해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새롭게 아니면 1월부터 개강을 하게 되면은 12월인가 1월인가 개강하게 되나요? 그때 개강할 때 하시게 되면은 그때 공부하실 때 차근차근 자 다시 결론 내드릴게요. 학원보다는 진도가 빠를 것. 그냥 제 합격 비결입니다. 결론. 학원 진도보다 빠를 것. 그 다음에 주력 과목을 반드시 정할 것. 그 다음에, 진도 파괴할 것.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 중심의 어떤 그 챕터별로 공부를 할 것. 요 정도가 가장 제가 중심이 되게, 꼭 견지를 했던 방법이고, 공부는 또, 마지막 공부는 2시간씩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집중 공부를 할 것. 그리고 다음날 놀더라도. 근데 저는 참고로 13시간씩 무조건 공부했어요. 끝날 때까지. 정말 체력이 중요하듯이 운동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절실하게 저는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진짜 매일 12시간씩 공부했던 것 같아요. 매일 12시간씩. 토요일도 없이 일요일도 없이 매일 12시간씩 공부했어요. 끝날 때까지. 물론 저처럼 하라는 법은 없는데 저처럼 무식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가짐이 어떤 합격의 어떤 길로 어떤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법무사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사주 이제는 뭘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할까요? 자, 오늘은 그냥 법무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유, 많이 기니까. 이제 법무사 공부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꼭 참고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이제 법무사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최적화된 사주 구조하고, 법무사 업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연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간헐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